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한국과 일본은 비교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문화, 산업 등등 모든 면에서 일본이 앞서고 있었고 한국은 그런 일본을 뒤따라가는 후발주자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일본인들의 장기간 경기 침체와 더불어 한국의 믿을 수 없는 경제 성장은 이제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는 후발주자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며칠 전 일본의 한 경제 전문가는 언론사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남겼습니다. 한일의 GDP 역전에 큰 주목. 하지만 생활의 풍요로운 면에서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웃돌고 있다. 알고 있었나요? 가 주제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일본 전문가는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길래 일본인들의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먼저 국가별 명목 GDP로 따지게 되면 아직도 여전히 일본보다 한국이 앞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보다 영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일본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두 나라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인당 GDP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국은 이제 일본을 완전히 따라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사실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따라잡는 건 그 누구도 예상하지도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반세기 전인 1972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10.9%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일본의 25.9%에 불과했죠.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일본의 GDP 격차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80% 수준까지 따라왔으며 2021년에는 88.5%로 턱 밑까지 쫓아오게 되었죠. 게다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일본에 비해 2%나 높게 책정되고 있다며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뛰어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은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아직 수치상으로는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기는 하지만 사실 이건 의미 없는 수치이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환산한 1인당 GDP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예전부터 앞섰다고 평가한 것이죠. 기본 국민소득의 경우 국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명목소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한 실질적인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구매력 평가 기준 국민소득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전 세계의 물가와 환율이 동등하다고 가정할 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토대로 명목소득은 환산한 것입니다. 흔히 그 나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로 사용되고 있죠. 빅맥지수를 예로 들어 전 세계 햄버거 가격이 모두 5,000원으로 동일하고 환율도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들이 5,000원짜리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구매력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인당 GDP를 환산하게 되면 2021년 기준 일본은 42,940달러, 한국은 46,918달러로 한국이 일본보다 거의 10% 가까이 앞서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2018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죠. 해당 지표를 보고 다카야스 유이치 대동문화대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를 통해 실제 풍요도를 비교하면 현 시점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한국은 일본을 쫓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수치상으로만 봐도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쫓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결국 항상 한국인들이 가난하고 자신들은 부유하다고 주장하던 일본의 현실은 사실 한국보다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난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러 악재가 겹쳐 힘든 경제를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인들 역시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죠. 하지만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이라는 나라는 부유해졌을지는 몰라도 일본인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흔히들 일본을 향해 국가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이상한 나라라고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었죠. 특히 젊은이들의 가난이 세계적인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버블 때 태어난 부모가 부럽다. 현재 일본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 퍼지는 일종의 비관론입니다. 그만큼 1990년대 버블 붕괴기 때 태어난 젊은 층 사이 취업난, 저임금, 물가 상승 등 불경기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죠. 해당 말은 한 여성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여성은 호경기 속 좋은 일자리를 맘대로 고르고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여름에는 불꽃놀이, 겨울에는 스키를 즐기며 결혼식까지 호화스럽게 치른 엄마의 삶이 부럽다.
지금도 엄마는 전업주부로서 드라마 감상, 피아노를 취미로 행복한 중년기를 보내고 있다. 며 자신의 신세에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글은 일본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공감을 얻었는데요. 많은 일본인들이 당시엔 SNS가 없어 사소한 일로 또래 친구와 비교당할 일도 없었다. 이젠 저출산 탓에 미래 희망까지 사라지고 있다. 라며 막막함을 드러내고 있었죠. 실제로 일본에서 저임금과 물가 상승 등 불경기로 인한 젊은 세대 불만은 이미 사회 문제로 가시화된 지 오래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여행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천여만 명으로 세계 11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중 해외로 출국하는 일본인의 수는 1,500만 명 정도에 불과하죠. 약 5천만 명의 인구수를 가진 우리나라가 전염병 이전 기준 2,900여만 명이 출국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는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욱 극심했는데요. 한국은 젊은 세대일수록 해외여행을 가는 빈도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엔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통했던 패키지 여행에 MZ세대가 몰리는 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죠. 전염병 이후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하려는 수요와 한 번 갈 때 제대로 간다는 한국 젊은 층의 보복여행 수요가 맞물린 결과였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패키지 여행까지 독점하며 여행을 즐기고 있지만 일본의 젊은 층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20대 젊은 층의 해외 출국수는 1997년 452만 명에서 2017년 305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죠. 젊은 층들이 여행을 꺼려하는 이유는 결국 돈을 아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판국인데 해외여행은 그야말로 사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젊은 층의 해외여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가 일본 여행 업체 등과 함께 회의체를 신설해 젊은이들을 해외에 보내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일본을 입국하는 외국인에 비해 출국 내국인이 너무 적어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부에서 비행기 값까지 지원을 해줘도 여전히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 해당 정책은 이미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일본의 젊은 층들은 밥 먹을 돈도 없어 식비를 아끼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락이 있는데요. 바로 한 가지 반찬만 담은 초저가 도시락이었습니다. 다케벤토라 불리는 도시락인데요. 치솟는 물가에 점심을 먹는 것조차 힘들어진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반찬은 없어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대안을 찾은 것이죠. 가격은 하나로 약 2,1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일본 젊은이들은 컵라면, 샐러드 등과 함께 먹어도 5,000원이면 돼서 버틸 수 있습니다. 라며 오히려 기뻐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다케벤토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일본의 다른 편의점들도 200에서 300엔대 도시락을 속속 출시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점심을 사 먹기 힘든 것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본의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저가 도시락을 사 먹거나 아예 집에서 도시락을 싸 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지표가 아니라 일상 깊숙이 침투한 빈곤 덕분에 일본인들은 한국과의 격차를 체감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금제도, 사회보험제도, 고비용 의료보험제도, 공공지원제도 등이 있으며 최저 생활이 보장됩니다. 모닝 정식 또는 모닝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내에서도 400엔이면 충분합니다. 최저 생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자랑할 만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정신 차리세요. 일본이 30년 동안 잃어버린 시대를 살았고 경제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도상식입니다. 국가가 실제로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암울한 미래를 남길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미래가 다릅니다. 일본은 이대로 가면 약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문화, 방산,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발판을 마련했어요. 가전, 엔터테인먼트, 중공업 분야에는 이미 한국에 추월당한 분야가 많이 있지만 일본이 우월하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부인합니다. 마치 광신도들처럼 파나소닉, 소니, 도시바, 히타치 등 사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이들 기업의 총시가총액은 삼성 하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미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 등 부유했던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국가들에 의해 추월되었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성장 없이 부진했어. 이것만으로도 재무부를 해체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해체하지 않으면 일본 국민은 가난해지고 결국 나라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도 내 주위엔 밥값을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먹고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한 칸짜리 방에 사는 친구들이 널려 있다.
우린 더 이상 풍요로운 나라가 아니야.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취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면 모국에서 일자리를 얻어야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취업하는 분야는 대부분 IT 산업이다. 즉, 일본의 젊은이들이 하지 못하니 높은 연봉을 주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야. 특히나 IT에 관해선 일본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죠. 이미 너무 멀어서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T의 발전은 생산성과 직결됩니다. 일본이 나쁜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에 감사드립니다. 일본이 얼마나 나쁜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한국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이런 잘못된 신념이 우리를 더욱 나쁜 상황으로 만들고 있어. 다들 착각하고 한국을 욕하기 바쁜 것 같은데 한국이 매우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저 기사의 주된 의미야. 물론 한국도 여러 문제가 있다. 문제는 현재 일본인들은 그런 한국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 나는 드라마와 영화만 봐도 한국에게 완전히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아무도 보지 않는 쓰레기들을 만드는 동안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자유로운 아이디어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거품이 끼어 있지 않아요.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일본의 버블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